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열심히 아이들 이렇게 공부 습관 잡고 계시죠? 계시는데, 자꾸 아이랑 삐걱거립니다.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한 가지 드리려고, 네,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앉아봤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욕심내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패해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걸 기본 원칙으로 삼으시되 매일매일의 공부에서 나는 분명히 힘을 뺐어요. 빼고 제가 빼라고 했기 때문에 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시원찮다. 왜 이렇게 자꾸 불만이 생기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때요. 즉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가 슬럼프인가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 그때 점검해 보실 게 뭐냐면요. 아이가 어, 달성하고 있는가? 아이가 지금 계속 초과 달성할 정도로 네, 목표 분량이 적은가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요, 달성하고 싶어 해요. 아이도 마음으로. 근데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왜? 양이 너무 많이 정해져 있거나 해야 될 개수가 너무 많거나 오늘 밖에서 실컷 놀고 들어와서 또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줘야 될 거는요, 작지만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 나 오늘 했어. 라고 하는 성공 경험이 있어야 성취감이 생기고요. 그래야 또 내일 도전하게 되는데, 지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엄마 생각에는, 엄마 기대에는, 그리고 옆집 애들에 비하면, 다른 애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 양이 과목별로 모이고, 혹은 그 양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의 속도나 아이의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많은 거 아닌데 겨우 이 정도 시켰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가 왜 이렇게 적게 시켰는데도 못하죠 라고 하면요 우리 아이는 아직 그 정도는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서 네, 그걸 시킨다고 해서요. 지금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 문제집 더 한 권 더 빨리 끝낸 거 그 정도고요. 아이는 계속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공부 습관을 들이는 이유가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울대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닐 뿐더러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걸 목표로 지금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저학년 친구들 지금 혼자 못해요. 절대 못해요. 고학년 친구들 이제 혼자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절대 갑자기 되는 일이 없어요. 절대 욕심낸다고 이러던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엄마기 때문에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부모, 이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아이에게 매일매일 예쁘게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습관을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던 대로 해오게 만드는 거 하던 대로 하게 만들 때 이제는 그 하던 대로조차도 계획과 목표조차도 아이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이 목표 근처에도 가기 전에 이미 좌절감을 겪고, 이미 공부는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스트레스, 피곤해, 라고 느끼게 만들면, 요 과정, 1단계에서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단계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2단계에 갈 수 있어요. 1단계를 무리하게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시다가는요, 2단계 근처에도 못 가고 끝납니다. 1단계에서, 지금 말하는 1단계는 습관 만들기죠. 1단계에서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했는데 시간이 남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오, 너무 빨리 끝났어. 이거 했는데 완전 잘했어. 오늘 싹 끝냈어. 오늘 공부 짱.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잘해봐야지. 이거거든요. 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요, 2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아이마다 2단계로 가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요, 2단계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끝내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재빠르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아예 못 가고, 네, 그냥 1단계에서 머물다가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하고 학원 하다가 이제, 네, 그렇게 학창 시절을 학원에서 마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아이한테, 음, 엄마 생각에 적게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면요. 더 줄이셔야 돼요. 진짜 제가 정말 절절하게 드리는 조언인데요. 줄이셔야 돼요. 더 줄이세요. 과목 하나 빼시고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요. 그렇게 해도요, 지금 저학년 때 뭐 하나 줄인다고 아이가 뭔 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한자는 못 놓치, 그래도 사고력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름은 양보를 많이 했고, 엄마는 지금 한 발 물러선 건데, 조정한 건데, 다이어트 한 건데, 아이 입장에선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공부는 힘들고, 여전히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도 또 못 끝낸 거.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매일 좌절을 겪고 매일 실패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한테 계단을 올라가자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걷는 게 완전히 절대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다. 그리고 단단하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점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이제 정말 걷는 거에 능숙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계단을 오르자고 하잖아요. 계단도 처음에 아이 혼자 올라가라고 하나요? 손잡고 하나하나 정말 그 속 터지는 그 한 발 오르고 한 발 오르고 하는 그거를 그냥 다 붙들고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잘 기다려 주는데요. 이제 육아 세월이 오래되고, 점점 나도 체력적으로 부치고, 엄마라는 이 삶이 권태로워지면서 기다림을 많이 못해요. 기다림. 근데 기다리는 분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엄마의 아이가, 네, 더 많이 성장하시더라고요.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면요. 그냥 거기서 일단은, 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되냐면요. 저는 마음을 다스린 비법이 아이가 시원찮아요. 지금 정지해야 돼요. 아이가 힘들어해서 정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마음을 다스린 방법은 아이가 난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병원에 입원해서 살아야 하고, 아이가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병이 커질 수밖에 없는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모든 아이의 공부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하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작은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그래, 얘는 지금 아픈 애야. 몸이 아픈 건 아니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는 아픈 아이야. 아픈 아이한테 공부를 강요할 순 없지. 아픈 아이한테 진도를 더 나가라고 할 순 없지. 힘을 빼자라고 계속 다스리면서 아이를 아픈 아이 바라보듯 그렇게 짠하게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충분히 쉴 시간을 주었어요. 네. 한 달 정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꽤 학년이 높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적도 있었어요. 결국 아이가, 네, 슬금슬금 책을 읽고 다시 뭔가 해볼까라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진도를 얼만큼 나갔고,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학교 가면요, 좌절투성이에요. 잘하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잘하는 거요, 애 눈에 더 잘 보여요. 아이는 이미 학교에서 많은 좌절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실패했어요. 학교 가면요, 각 영역별로 정말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붓글씨 쓰라고 하죠. 진짜 잘 쓰는 친구 있고요. 체육 시간에 농구 시키죠. 농구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 아이가 매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무리 승부욕이 없는 친구들도요, 척척 잘하는 애들을 보면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부럽다, 부럽다를 반복하다가 집에 온 아이가 집에 와서는 또 엄마가 너는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오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이 속도로 하면 언제 끝낼래? 라고 하고 있으면요. 네. 그거는 아이한테 그냥 그 좌절감 곱하기 2, 네, 증폭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단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네, 충분히 성공 경험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어찌어찌 2단계에 가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양을 확 줄이고요. 과목을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분 좋게 와 오늘 끝났다 이렇게 끝나셔야 돼요. 매일 공부가 끝났을 때 엄마 끝났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기뻐서 오늘 내가 다 성취해낸 거에 대해서 기쁨의 마무리가 있어야 하고요. 이런 일이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가 2번으로 늘어나고 나중에 매일매일 자기 공부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에 성취감을 스스로 느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공부는 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제 물론 제가 디테일한 상담은 오디오 클립에 올려드리고 있지만 저 지금 아이들 2명 요렇게 시키고 있는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가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많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많습니다.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적으니까 엄마는 적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많이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실체는 뭔가요, 도대체? 네, 불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많이 시키고 있는 그 엄마의 그 아이가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고 초과로 달성하면서까지 매일매일 잘 하고 있는가, 기쁨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옆에 친구를 쳐다보면서 그 친구랑 우리 아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으세요. 절대로. 네. 그렇게 한들 얘가 어느 대학 가면 우리 아이도 그 대학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아이도 그 정도 인생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 집 엄마처럼 예쁘고 그 집 엄마처럼 젊고 그 집 엄마처럼 음식을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들을 마음속으로 비교하지 겉으로 엄마는 왜?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비교하는 대상이 옆에 친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오늘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제시했고 그걸 달성했는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포인트를 두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좋은 거고요. 이것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를 무리하게 적용을 하려다가 자꾸 삐걱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린 거고요. 네, 아이가 오늘도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매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공부할 때 콧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콧노래를 나오도록 이 정도는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너무 반성해요 라는 댓글을 주시는데요. 반성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뭔가 잔소리를 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 부분이 걸리는데요.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들 자책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엄마들의 자책감은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네, 그거 끊어버리시고요.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만 하세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열심히 즐거운 공부하시고요. 엄마도 운동하고 독서하는 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